83화. 싸움은 시작도 못해보고 정리됐다. 빈궁이 고수들이 태영을 귀신 보듯 하며 도망쳤기 때문이다. 서지호만이 포박된 채 바닥에 꿇어앉은 채였다. 그 옆에서 후기지수들과 태영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까지의 경위를 서로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 대화 속에서 태영을 가장 놀라게 한 건 오독재가 죽었다고? 당수꾼의 죽음이었다. 이건 실제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부정하고 싶지만 만호라는 그 고수라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천식 그 녀석이 근처에 있지 않았다면 말이다. 저 차가 그렇다고 합니다. 남궁철이 묶여있는 서지호를 죽일 놈처럼 가리키며 말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상황은 매우 안 좋아지는데. 태영이 고개를 저으며 하는 말에 후기지수들의 안색이 변했다. 하지만 여길 탈출하는 정도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창안권 정도면 그 정도야 어렵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들 태영에게 믿는다는 추로 말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태영 외에는 기댈 곳이 없다. 어쩔 수 없는 걸 태영도 안다. 하지만 태영은 냉담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랬으면 좋겠다만 이곳을 나서게 되면 상대해야 하는 건 지독한 빈궁이 고수들이 낫다는 생각이 들 괴물이다. 그런 고수가 있습니까? 대자연이지. 이 혹한의 대지를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고 건널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비록 우리가 무림 고수라 해도 어디까지나 인간에 불과하다는 건 잊지 마라. 다들 얼굴이 급 어두워졌다. 태영은 속으로 좀 실수했나 하고 혀를 찼다. 사실 태영은 당수꾼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 천식이 죽은 게 아니자는가. 문제는 그 녀석과 합류할 때까지 버텨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 애송이들이 풀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했다. 그래서 위협조로 한 말이었는데 과했던 모양이다. 실제로 과했다. 폭발하듯 남궁철이 화내면서 외쳤다. 일을 여기까지 망친 게 당신이면서 뭘 잘난 듯이. 나, 남궁 소엽. 하지만 맞는 말 아닙니까? 무관이 빈궁에 시비를 걸어 일이 이렇게 됐다고 들었는데 책임질 생각은 못할 망정 사기나 떨어뜨리는 소리라고 있으니. 이지청이 나서 말렸지만 악에 바친 남궁철은 자신의 위치도 있고 태영에게 따지길 멈추지 않았다. 이경 없는 소리에 태영도 마냥 화낼 수 없어 난처해졌다. 남궁철이 지적하는 내용 자체는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때는 나이와 힘으로 누르면 그뿐이지만 남궁청의 손자한테 그러기는 역시 어렵다. 게다가 혼자만의 생각도 아닌 모양이다. 마냥 저 말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무관께서도 이 일에 대해서는 맹에 돌아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삼도 끼어들어 넌지시 말을 보탰다. 이렇게 되니 태영도 솔직하게 외쳐버리고 싶었다. 천식 그 미친놈 때문이라고. 허나 여분의 목숨이 없는 한 그럴 수 없는 일이니 엄숙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어쩔 수 없구나. 사실 일이 이렇게 된 건 그 만호라는 자 때문이다. 만호? 그 궁주가 대동하고 있던 고수인 모양이군요. 이지청이 쉽게 알아들었다. 그렇다. 나는 그자가 마교의 고수라는 첩보를 받았지. 빈궁이 현재 마교의 고수를 비호하고 있다면 이건 결코 자시할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 그렇다면야. 마교의 고수라는 말이 나오니 다들 납득했다. 마교가 얽히면야 좋든 싫든 그럴 수밖에. 게다가 만호라는 자의 무의를 보건대 마교와 얽혔다는 건 오히려 설득력을 높인다. 하지만 그걸 어디서? 그건 믿을 만한 간세가 여기 있던 덕분이었다. 맹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밀하거든.
오독제가 그래서 그렇게 강했던 것이군요. 마교가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걸 맹에서도 알았으니까. 이지청과 차영군은 알아서 살을 붙였다. 태영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당숙군의 정체에 대해서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저렇게 알아서 납득해주면 이쪽으로선 편하긴 하다. 그랬던 거군요. 남궁철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걱정 마라. 오독제가 설령 당했더라도 달리 방법은 있으니까. 그렇다. 태영은 지금까지도 느긋한 건 역시 천식이 있어서다. 그리고 그 귀신도 잡아먹을 노인네가 여기서 뻗을 리가 없지. 요새는 더 악착같이 살려고 하던데. 태영은 당숙군이 그리 쉽게 죽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아마 저승사자를 물어뜯어 죽이고서라도 살아 돌아오리라. 그야 그렇지 않은가. 최근 여러 가지 삶의 즐거움을 익히고 매일매일이 신난 늙은인데. 이어 태영은 시선을 돌렸다. 정신을 잃은 서지호를 향해서였다. 일단 뭘 하려 해도 정보가 필요하니. 저놈부터 족쳐볼까? 그들은 함께 서지호를 둘러쌌고 태영이 서지호의 뺨을 탁탁 치며 깨웠다. 아, 박살난 턱에서 격통을 느끼며 서지호는 눈 떴다. 정신이 든 모양이군. 내 놈. 주제에 눈 부라리기는 콱. 이런 새끼들은 왜 만날지 주제를 모르고 대드는지 모르겠어. 작살나고 싶지 않으면 눈 깔아라. 박살난 턱을 아예 가루로 만들어주기 전에. 태영을 보고서 서지호는 이를 갈았지만 태영의 마지막 말에 수그러들었다. 한 방에 작살나고 말았던 기억이 불현듯 되살아난 것이다. 내가 몇 가지 모를 테니까 성실하게 답해라. 대답 잘하면 한동안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부상으로 끝날 거고 아니면 최소 단전이다. 단전. 단전이란 말에 서지호의 안색이 변했다. 역시 무인에게 단전이란 생명과도 같다. 어쩌면 생명보다도. 위협이 적절히 먹혀들었다는 걸 확인한 다음 태영은 물었다. 자, 만호인가 뭔가 하는 그놈 마교 고수지? 마교 고수가 아니면 최소한 빈궁이 마교의 유물을 가지고 만든 놈일 테고. 무슨 헛소리를. 서지호가 이를 악물고 부정했다. 하고 태영은 좀 놀랐다.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했던가. 그냥 찔러본 건데 손맛이 있다. 사실은 만호의 정체를 캘 수 있으면 좋다 아니면 그만이란 식으로 던진 질문이기 때문이다. 이 신문의 진짜 목적은 후기지수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나중에 맹에 돌아가서의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만호가 정말 마교도든 아니든 그렇게 알고서 태영이 행동했다는 물증만 있으면 많은 변명이 가능하니까. 만호와 아예 상관이 없다면 어처구니없어 하는 게 보통인데 화들짝 놀라는 기색이 역력하다. 의외로, 진짜? 아니 원래부터 애당초 가능성이 있기는 했다. 태영은 좀 더 진지하게 파헤치기로 했다. 여기까지 와서 모른 척 하려드나. 세상에 고수가 그렇게 흔할 리도 없을 뿐더러 빈궁은 마교와 인연이 깊지. 맹에서 그 정도도 파악 못하고 있을 거라 보나? 맹에서. 솔직하게 말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참작해줄 수도 있다. 아니면 일족이 멸망하는 걸 각오해야 할 거야. 엄중한 경고에 서지호는 아무 말도 못했다. 맹에서 본격적으로 나서면 정말 멸족될 수도 있다 생각한 모양이다. 과장된 생각은 아니다. 마교와 연관이 사실로 밝혀지면 맹에서는 엄벌할 게 분명하다. 최소 복문이다. 그 과정에서 핵심 고수 여럿의 단전이 파괴될 것이다. 결국 두려움에 굴복한 듯 서지호는 더듬더듬 말했다.
우리는 모두 말렸소. 말렸다고? 그리고 이어진 이야기는 놀라웠다. 천식은 설아란의 지시에 따라 계속 이동하는 중이었다. 지금은 새하얀 수직의 얼음 동굴을 내려가는 중이다. 아주 깊은 동굴인데도 어디선가 빛을 받아 반사하는 듯 동굴 속은 은은하게 밝았다. 묵묵하게 동굴을 내려가는 중 문득 천식에게 엎인 설아란이 말을 걸어왔다. 당신은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뜻밖의 물음이군요. 정말 뜻밖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이라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괜찮은 화제거리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 그건 반갑네요. 반가운 얘기인가요? 천식은 어색하게 웃었다. 설아란이 조금 수줍게 뒷말을 이었다. 후, 저도 마찬가지라서요. 천식은 조금 놀랐다. 의외네요. 소절하면 연모하는 연골들이 아주 많을 텐데. 그건 맞아요. 나는 상당히 아름답기 때문에 적지 않은 남자들이 나를 원했죠. 실제 그 맘도 그러했듯이. 하지만 누구에게도 별반 호감을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군요. 속물적이라 느껴져서입니까? 설아란의 성품을 볼 때 그럴 것 같진 않으나 그녀 또래의 여성들이 남자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면 보통 육체적 욕망에 대한 혐오감 같은 게 큰 경우가 많다. 무림은 이 부분에서 비교적 관대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 몸가짐은 단단해야 한다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설아라는 천식의 생각대로 고개를 저었다. 육체적 욕망을 더럽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진 않아요. 오히려 그건 정말 중요하죠. 오감의 만족을 부정한다면 제가 부캐를 개혁할 이유도 없을 테고요. 그러면? 저는 사랑이 가소롭다고 생각해요. 가소롭다. 가소롭다. 사랑의 꿈을 품을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냉랭한 평가였다. 그녀의 나이를 생각하면 억지로 철든 척을 하느라 꺼낸 유치한 표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녀가 거쳐왔을 고난과 지금도 겪는 고난과 경험을 생각하면 마냥 그렇게 평하긴 어려웠다. 고난은 아이를 쉽게 노인으로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는 설아란의 말은 슬펐다. 차라리 육체의 욕망은 실체가 있고 확실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요.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가 않지요. 그건 오히려 끔찍한 배신과 고통을 낳던 걸 많이 봤죠. 냉소적이시군요. 역시 무언가 경험이 있었던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천식은 짤막하게 평했다. 그러게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든 경험해보고서 평가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나쁘다면 사랑이란 게 이렇게 오래 칭송될 리는 없으니까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위험이 없는 삶은 삶이 아니니까요. 설아라는 뒷말을 이으려다가 입을 닫았다. 자신이 천식에게 했던 말이었기 때문이다. 위험이 없는 삶은 삶이 아닙니다. 위험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위험인가가 문제일 뿐이죠. 자신이 했던 말로 충고를 받게 된 설아라는 잠시 속눈썹이 긴 눈을 깜빡이다가 가볍게 웃었다.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신문이 끝났다. 서지호는 정신을 잃은 채로 옆에 뻗어 있었다. 신문이 끝난 후 약속한 대로 태영이 적당히 만져준 뒤 기절시킨 때문이다. 한데 신문이 끝나고 나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후기지수들과 태영의 얼굴 표정이 묘하다. 서지호의 입에서 놀라운 정보를 얻어냈기 때문이다. 이건 정말... 네,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상황이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정말이라면 대응 방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큰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건과 다툼의 근본에 있는 정보다. 태영은 고개를 저었다. 대응이야, 어떻게든 할 수 있다. 그저 놀라울 뿐이지. 본래 이런 건 외부에서 개입할 만한 게 아니다. 하지만 말려든 이상 어쩔 수 없다. 독하게 말한다면 오히려 개입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일 수도 있다. 태영이 낮게 중얼거렸다. 설마 설아란이 서려에 피부치었다니. 이 분쟁의 기원에 있는 증오는 상상 이상으로 깊고 크다.